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결 소식입니다. 1시간 전쯤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현장에 이종원 기자 나오십시오. 네, 대법원입니다. 네, 어떻게 판결 내려졌는지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. 네,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. 이 대법원은 조금 전 이준석 선장에게 이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네,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승객들을 내버려 두고 혼자 탈출했던 이 선장의 행위를 희생자 300명에 대한 이 살인으로 판단한 겁니다. 다만 이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가 적용됐던 1, 2등 항의사와 기관장 등 3명은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앞서 1심은 퇴선 명령을 내렸다는 이 선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죄 대신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. 하지만 항소심은 이 선장의 주장을 거짓으로 보고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는데요. 오늘 대법원은 이 선장의 상고뿐 아니라 나머지 승무원 14명의 상고도 모두 기각했습니다. 이에 따라 이 선장은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나머지 승무원들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2년까지 모두 실형이 확정됐습니다. 이번 판결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75일 만인 오늘 참사의 책임을 묻는 재판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. 네. 1심, 2심의 그 판결이 엇갈렸던 살인죄를 인정하느냐,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늘 이런 판단을 내린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검찰이 이준석 선장을 기소하면서 적용했던 제명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인데요. 이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. 쉽게 말하면 어떤 행동을 해서 살인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 선장이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그 책임을 물었던 건데요. 이 때문에 살인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 건 퇴선 명령이었습니다. 퇴선 명령조차 하지 않았다면 승객들의 위험을 예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되는 만큼 살인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겁니다. 참사 당시부터 줄곧 이 선장은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해왔지만 이 퇴선 명령은 없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입니다. 특히 대법원은 이 선장이 인명구조를 위한 이 법률상 사실상 유일한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습니다. 대법원의 오늘 판결로 이 선장은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확정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. 네. 오늘 그 희생된 학생들 유가족들도 방청을 했다고 들었고요. 전체적으로 법정 분위기, 상황 어땠는지를 좀 전해주시죠. 네, 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40여 명도 오늘 대법원을 찾았습니다. 잊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이 문구가 적힌 이 노란색 점퍼를 입고 이 재판을 지켜봤는데요. 오늘 사건은 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이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이 전원합의체가 심리했습니다. 이 때문에 양 대법원장이 직접 이 주문을 읽고 이 선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. 유가족들은 비교적 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 재판을 방청했습니다. 하지만 이 선고가 다 끝난 뒤에는 이 법정 밖으로 나와 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. 판결 직후 유가족들은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가 그나마 인정돼 조금이나마 인고와 고통의 시간이 위로된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종원입니다.